안녕하십니까. 안세우리 대표 방희정 회사입니다. 오늘 180강은 개인사업자의 2018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 방법에 대해서 실제 기장을 하는 것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한 신고 방법 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5월에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개인사업자 제일 많죠. 약 한 4,5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한 3,4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제가 5월 일자로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적용표에 나오는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인데, 여기 기준 경비율 같은 것이 이렇게 다 업종별로 쫙 써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번 5월에 한 번 보도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각 사업자들은 실제 기장한 내용하고 기준경비율 등등 적용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과세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대부분 해보는 것이 이제 실제 맡기죠. 맡겨서 기장을 맡겨가지고 외부의 회계세무사한테 맡기는데, 실제 그거를 하고 있어요. 5월이 이제 우리한테는 또 마의 5월, 아주 되게 어려운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면 복식부기에 따라 실제 거래 기장을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을 하고, 재무제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사업소득을 이제 합산하는데, 여기에는 이자, 배당, 어떤 사업자에 따른 데 근로소득, 뭐 기타 소득, 여기에 사업소득,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복수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기저기서 소득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 본인 스스로 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사실 이게 그 복수소득자들은 그 소득을 기재하는 칸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또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그때 요 5월에 돌아오니까 또 이 작년에 했던 것을 까먹죠. 강남에 갔던 재미는 작년에 하던 재미 그대로 그 장소에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인간은 동물보다 본능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하루 종일 걸리고 이틀 종일 걸리고 해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스스로 기장한다. 아니, 외부 대리인한테 한다. 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임직원들한테 신고하고 재무작성 위임을 시키면 이분들이 이제 아주 그 빠른 속도 내에 정확성 있게 해서 신고 작성을 해주면 이거를 검토해서 자기가 오케이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종합소득 신고서에 첨가된 재무제표에 이걸 꼭 넣어야 돼요. 이거를 안 넣으면 이제 신고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학기장학기상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죠. 기본 재무제표인데, 이 학기장학기상표를 넣게 하는 것은 아마 이 재무상태표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학기장학기상표에서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자르면 위에가 재무상태표가 되고 밑에가 손익계산서가 돼서 요 차액이 자동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게 다 나오게 되지, 거꾸로 이게 맞은다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로 기록을 하면 총계정원장들이 다 표가 돼가지고 학기장학기상표가 나오기도, 학기장학기상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위에 뜨는 거는 재무상태표고, 안내 퇴직층으로 가라앉는 것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식부에 따른 거래장을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이고, 그런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 표와 같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래서 기준경비율 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제 기준경비는 되게 그 기준된 약간의 경비만 하는 거고 나머지 실제 입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5 내지 10% 내외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총 매출 수입에 대해서
주요 입증되는 경비, 여기는 전자 매입 매출에 의한 매입 비용 플러스 임차료 플러스 인건비 등 신고 금액을 말한다. 적격 증빙이 있는 것이에요. 적격 증빙. 그래서 적격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뭘 빼냐면 수익 금액에다가 5 내지 10%인 기준 경비율을 뺀다. 아니죠. 이럴 때 이제 복식부 의무자는 이걸 다 빼주는 게 아니라 또 50%만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복식부금이자인데 너는 왜 이걸로 해야 되지? 복식부금이 시치기전에 이걸로 하냐? 그래서 이때는 50%만 인정한다고 이렇게 또 까는 게 있어요. 자, 이럴 때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이 소득금액 계산 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 번째 방법인 단순 경비율의 적용에다가 배울 수도금액인데 이 배율이 말이에요. 간편장부는 2.6배나 되고 복식부기간은 3.2배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한도에 걸리지도 않아요. 다 이걸로 그냥 끝나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열로 하는 것은 이제 복식부기간은 3.2배니까 소득 금액률이 30%만 돼도 3.2배 하면 96%가 되니까 뭐 매출액의 100%에 다 해당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준 경비율의 적용 대상자는 전년도 연매출액 기준에서 농업, 도소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은 1.5억 이상. 여기 대부분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음식, 숙박업이 1.5억 정도 매출액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부동산 하려면 7,5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은 7,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뭐 1인 월급에 불과, 연봉에 불과하는 거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기준 경비라는 수도 금액 계산하는데 이렇게 입증 경비를 다 입증해라. 플러스 수익 금액의 10% 내지 5%, 10몇 프로의 기준 경비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이거의 상한율이 3.2배로 되어 있다. 그럼 세 번째로 단순 경비를 수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1.5억이나 3억 일정쯤 미만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저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단순 경비율은 대부분 단순 경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경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 등은 90% 내고 서비스는 50% 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에 의한 수득금액 계산 방법은 총 매출 수입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매출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를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치환하면 총 수익금액에다가 1 빼기 단순 경비를 이렇게 곱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이 기준 경비율에 의한 수익금액에 너무 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 경비 수익금액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에 2.6배나 3.1을 곱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밑에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계사나 세무사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준 경비율이 23%로 되어 있고 단순 경비율 58.2%로 되어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5억이라고 치자고 한 사무소에 매출액이 한 5, 6억 됩니다. 보통 한 회계사 한 명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1인당 매출액 1억을 창출하고 회계사 매출액이 별도 1억이 있으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것이죠. 적격 증빙률이 입증한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럴 때 이제 복식부기에서 이걸 쫙 집어넣으니까 5억에서 아까 적격 증빙 3억에다 좀 더 추가 있어가지고 1.5억. 회계사나 세무사의 총 1년 순이익이 1억 내지 1.5억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1억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복식부기로 하니까 회계사나 세무사의 1년 순이익이 1.5. 이게 연봉이라는 얘기죠, 1.5억. 그러니까 5억이라는 건 수익 금액이고 여기에 비용이 만큼 들어가서 그래서 가끔가다 여론에 보도할 때 뭐 회계사 한 명당 소득이 5억이다 이건 거짓말이고 수익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 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3.5억의 원가가 들어간 다음에 1.5억의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의 한 30%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기준 경비를 해서 이제 해보니까 5억에서 아까 적격 증빙 3억을 빼고 그 다음 빼기 5억 곱하기 이 기준 경비율이 23%라니까 23% 곱하기 이거에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3억 이상이잖아요. 서비스 50%만 적용받아서 1.42억이 나옵니다. 1.42억. 근데 이거를 단순 경비율 적용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5억에다가 0.58인 단순율을 빼서 그걸 0.418이죠. 418을 5억에다 곱하면 이제 5, 4, 22,
2억 정도 나오고 2억에 3.2배. 왜냐하면 복식부 기준자로서 이 상한액을 넘으니까 3.2배로 곱하면 6.68억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보다도 더 큰 금액의 단순 경비율 금액이 나오니 이것은 뭐 하려고 싶어도 꿈도 못 꾸는 금액이죠. 왜냐하면 3.2배라는 게 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게다가 단순 경비율이 뭐 90%가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58% 전밖에 인정이 안 되고 이익률을 40% 인정한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익률 30%쯤 나온다고. 근데 실제 기장을 하면 30%밖에 안 나오는데 세무서에서 시청에서 생각한 추정 이익률을 40%라고 하는 거니까 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이제 요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이다. 왜? 실제 기장은 1.5억이 나왔는데 기준경비 1.4억이 나오니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가산세가 또 20%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복식부기로 이렇게 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누구나. 왜?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나오는 산출세 곱하기 가산세. 왜냐하면 복식부기임자인데 복식부기를 안 하고 기준경비를 냈다 해서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복식부기에서 기장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자의 매출이 어떻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거를 전자매입, 전자매출 또 인건비 신고한 내용을 다 회계사, 세무사한테 대리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기장하면은 그렇게 나와서 실제 실액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도 없고 제대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붙고 이런 게 합계자격시상 붙어가지고 제대로 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소득금액이 나오는 세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생명 파이프 박인정이었습니다.